네, 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제가 5월달 들어서 이 방송 크게 한 3개를 해드렸었죠. 5월 1일에는 이 외국인 출신 이 박노자 오슬로대 교수가 이 한국은 동포들을 차별하는 나라라고 하는 이런 어떤 한겨레 신문의 칼럼을 쓴 그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보시고 동포 여러분들도 좀 안타깝지만은 또 많이 또 공감대를 형성을 하면서 이 한국 사회를 다시 한번 이렇게 뒤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안타까운 소식도 제가 전해드렸죠.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이해서 이 중국 동포 여성 근로자가 이 산업재해로 사망을 했던 그 소식을 듣고 그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여기에서 좀 애도의 글도 보내주고 정말 일이 원만하게 잘 풀어지기를 간절하는 그런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셨는데요. 유가족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도 좀 여러분들에게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동포세계신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동포세계신문, 여러분들이 뭐 시중에 나가면 이렇게 돌아다니는 신문 중에 하나, 이 동포세계신문을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올해 들어서는 이 동포세계신문을 1월, 3월, 그리고 5월 이렇게 홀수달에 매주 16일자로 이렇게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6일 다다음 주죠. 또 이렇게 동포세계신문이 지면으로 나오게 됩니다. 보통 이 신문 지면에 게재되는 것이 제가 이미 이 방송으로 방송했던 그런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서 이렇게 신문으로 게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종이신문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를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이 신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소식을 전해주고 싶다라거나 또 신문을 통해서 활용하고 싶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 소식들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5월 16일자로 이게 발행 예정입니다. 그다음 5월 16일 발행되고요. 다음에는 이제는 7월 16일 매달 홀수달에 이렇게 이제 종이신문으로 발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필요한 정보 또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홍보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료를 보내주시면은 신문에 게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렇게 신문을 좀 발간을 앞두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럼 먼저 지난 5월 3일날 방송했던 거 있죠. 이 코로나19 장기화 대응 법무부 특별 정책에 대해서 출국 유예를 받고 있는 동포분들 이제는 그 이야기를 제가 소개를 해드렸죠. 그래서 몇 분 인터뷰해서 그 녹음된 육성 녹음기로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생생하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호응도 해주셨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여러가지 제안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댓글들을 좀 보면서 소개도 해드리고요. 제가 또 여러분들 문의한 내용이 있어서 그것도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 한박선 씨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동포분들을 위해 열심히 하시는 김용필님 고맙습니다. 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많이 지쳐가는 우리 동포들 좀 더 힘을 내십시오. 꼭 좋은 날이 웃을 날이 올 겁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우리 동포분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실 거라 믿습니다. 모두 화이팅해서 코로나19 이겨냅시다. 제가 이렇게 또 방송한 걸 보시고 또 이렇게 호응을 해 주셔서 이렇게 또 댓글을 게재를 해 주신 분도 있고요. 리쇼님이
격리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서 이 부모님이 못 가고 있고요. 저도 일을 해야 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신랑 그 자영업 수익도 아예 없고, 또 아이들 온라인 수업인데 학교 수업을 온라인으로 하는 거죠. 집에 어른이 없으면 밥도 못 해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장을 안 해주고 하면은 2달씩 해준다. 너무 하네요. 코로나가 없으면은 누가 안 가겠나요? 이런 땅에서 살기만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 어렵게 해주냐? 너무합니다. 하고 했습니다. 네, 아마 요 분은 가족 단위로 부모님도 아이들 가족 단위로 같이 있는 분이신 것 같아요. 네, 아이들도 있고 또 연락하신 부모님들도 계시는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한국에 묶여있는 이런 상황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김용범 씨가 보내준 사연입니다. 댓글로요. 저도 중국에 노부모 2분 다 계시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있어요. 이 부모님들이 장기 환자여서 해마다 2번씩 갔다 와야 하는데 비자가 만기되어서 체류 변경하려고 도장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정책이 변하는 바람에 변경을 못했어요. 그리고 또 이 강릉 쪽에 농촌 일을 하려고 전화 문의해봤다고 하는데요. 일할 수 있다는 확답을 못 들었네요. 비자 변경만 되면 일하러 오라는 회사가 여러 곳 있기는 한데 참 정신상해서 헷갈려서 힘드네요. 빨리 돈을 벌어야 중국에 갔다 오겠는데 실국에서 더 실효성이 있는 정책을 펼쳐내야 많은 일들이 잘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한국에서 위급한 적도 없이 열심히 살았지만 요즘 들어 너무도 힘드네요. 법무부에서 현실에 맞는 확실한 정책이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김용범씨. 그리고 아이디가 당근당근이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솔직히 중국에 입국을 해서 호텔 격리 14일, 고향에 도착해서 호텔 격리 7일에 자가격리 7일, 토탈 28일을 했습니다. 제가 집순이인데 28일을 격리하기가 너무너무 지루했어요. 웬만하면 중국에 들어왔다가 나가기보다 한국에 쭉 있는 게 좋아요. 돈도 돈이지만 진짜 격리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네, 이분은 이제 중국에 출국을 해서 격리 생활을 했던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토대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최정원님요. 저와 비슷한 사람들도 많네요. 비행기표를 2번이나 사서 300만원 돈을 버렸는데 또 비행기표를 사서 연장해주지는 정말 답답합니다. 이 농촌에 가서 일을 신청했는데 지금 당장 쓰는 농어촌도 없네요. 기다려라는 답변만 오네요. 비자도 얼마 안 남았는데 예전 비행기표를 버리고 비행기표를 또 사야 연장이 되는지 참 답답합니다. 이제는 비행기표를 살 돈도 없네요. 네, 참 어려운 상황을 최정원님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민자님이신 것 같습니다. 저도 작년 9월에 도장기술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지금 중국 가면은요 바로 F4로 변경을 해준다고 하는데 아들이 몸이 안 좋아서 같이 벌어 병원 비용을 해결해야 해요. 출국 비용과 코로나 위험을 무릅쓰고 굳이 출국해야 하나요? 하루빨리 좋은 정책 나왔으면 좋겠어요. 또 한효녀님, 지금 현재 중국 갔다 오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738로 있으면서 벌지도 못해 겨우겨우 지내고 있는데 그 많은 돈을 감당하려니 빚을 내야 해요. 10만원 가까이 겨우 해서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중국을 안 가고 F4 변경되면 일도 하면서 좀 여유있게 지낼 수 있는데 중국을 안 가고 비자 변경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구점수님은 농어촌을 가려고 했는데요. 20년 전에 불법 체류 정가가 있어서 안 된다고 하네요. 불법 정가도 5년 정도로 지정해 주었으면 좋겠네요. 또 강은규님, 요번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신청을 해도 언제 될지 모르고 전부 다들 유예기간이 2달 이내로 남은 분들인데 자격증 있으면 뭐합니까? 언제 농어촌 일을 할지도 모르는데 답답합니다. 뭐 이런 댓글도 달아주셨고요. 어쨌든 이렇게 총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고 뭐 이런 댓글인데요. 이 댓글들 그리고 5월 3일날 이 방송을 드렸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요 이 동포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더 이렇게 어제
5월 3일 날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댓글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앞서 제가 이 인터뷰를 했던 분들도 또 여러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취합을 해서요, 제 나름대로 법무부에 좀 정책 건의서를 좀 작성을 해서 뭐 최대한 다시 이렇게 한번 제출을 하고자 한다는 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 시행을 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동포 여러분들의 이 어려움들을 좀 모아서 한번 꼭 필요하다 보면은 국가기술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 이 체류 자격 변경을 안 해주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 그리고 지금 여러가지 정부 법무부가 여러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은 그래도 그 정책에 따라서 하려고 해도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아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이렇게 해서 저는 그 의견들을 좀 모아서 별도로 이 탄원서를 좀 법무부 쪽에 법무부 장관 앞으로 한번 제출하는 거를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내용들을 보시고 저희 유튜브 방송 거기에 그 주소지를 보면은요, 이 탄원서 제가 샘플 양식을 게재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탄원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탄원서를 보시면은요, 위에 이름, 거주지, 연락처 뭐 이런 거를 좀 작성하는欄이 있고요. 탄원인 소개입니다. 본인은 뭐 중국 어디에서 출생한 조선족 동포입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동포 방문 C38 비자로 입국을 해서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하면은 재동포 체류 자격으로 변경을 받을 수 있다는 법무부 정책에 따라서 몇 년 몇 월 며칠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는 탄원 소개서를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생지역, 그리고 C38 비자를 언제 발급받아 가지고 한국에 입국을 했는지 그 날짜, 그리고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한 날짜, 이런 거를 좀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탄원 사유를 보면은요,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하였지만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중국으로 출국하지 못하고 몇 년 몇 월 며칠부로 현재까지 출국 유예를 받으며 한국에 체류하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출국 유예를 받고 있는 외국인은 국내에서 체류 자격 변경을 해줄 수 없고 출국을 했다가 재입국을 해야 체류 자격 변경을 해준다고 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현재까지 출국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으며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며 코로나19 극복을 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저의 딱한 사정을 부디 살펴주시고 체류 자격 변경을 해주시옵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실하게 한국에서 생활을 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내용으로 이 탄원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는 탄원서 사유에는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출국 유예를 받아서 지금까지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 뭐 요거만 좀 여러분들 확인해서 넣으시면 되고, 맨 끝에는 탄원일, 몇 년 몇 월 며칠, 그 탄원인, 그 다음에 여러분 이름, 탄원하고자 하는 사람 이름 쓰고 서명을 해서 요거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요, 보내주실 때 일단 기본적으로 신분증, 그리고 여권, 그리고 국가기술 자격증, 여러분들이 그 자격증 취득한 그거 있죠. 그래서 그거를 스마트폰으로 찍어가지고 저희 카카오톡으로 같이 이렇게 넣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지금 이대로 중국에 갈 수가 없다, 정말 지금 여기 한국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고 계속 여기서 체류하면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또 별도로 여기에 작성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증빙 서류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있으면은 이렇게 찍어가지고 같이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뭐 현재 병 치료를 하고 있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노부모라든가 뭐 자녀를 같이 동반하고 있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아주 불가피한 그런 상황들을 이런 게 있으면은 같이 그 내용을 좀 더 추가적으로 작성을 해주시고, 또 그거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서류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스마트폰을 찍어가지고 저희 카카오톡 아이디나
이메일로 넣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총체적으로 해서 이거를 좀 그 법무부 쪽에 이렇게 집단적으로 우리가 모아서 이 탄원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수집을 하겠습니다. 네,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이 방송을 보시고 지금 이런 분도 계십니다. 어디죠? 전북 어느 지역인데요. 지역은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쪽에 일자리를, 계절 근로를 알아보니까요. 그쪽에서 법무부 쪽에, 출입관리사무 쪽에 알아보니까, 이 과거에 이 불법 체류했던 그런 경력이 있어서, 그걸로 안 된다. 계절 근로 취업이 안 된다. 그러니까 G-1 체류 자격 변경이 안 된다. 이렇게 통보를 받고, 그래서 계절 근로를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벌써 한 20년 전에 여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모님이 사망을 했어요. 한국에서. 이 사망을 해가지고 그걸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왔다가 출국하지 않고 이제는 한 몇 개월간 불법 체류를 했던 것입니다. 그게 98년도인가 1998년도 일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지하철에서 전철을 타고 가려고 하다가 경찰의 불신 검문으로 인해서 이 불법 체류자라는 신분이 이제 드러나가지고 바로 이 강제 출국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2년, 2003년도서부터는 다시 이 관광 여행 비자가 와서 수시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리고 벌써 3년 전에 이 C38 이 복수 비자도 받아서 이제 왔다 갔다 한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19를 만나가지고 출국하지 못하고 현재 이제 국내에 머물고 있는데요. 그래서 국가기술 자격증까지 취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절 근로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이제 변경을 받기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지금 과거에 그것도 20년 전에 불법 체류로 있었다는 그것 때문에 지금 계절 근로도 못하게 되고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하고 저한테 하면서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문의해 오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이것 때문에 법무부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 그쪽 해당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해보니까요. 이 불법 체류했던 적이 있으면은 그것도 계절 근로 하면은 G-1로 체류 자격을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 이제 고려 대상이라고는 얘기는 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20년 전에 불법 체류했던 것을 문제 삼아서 이거를 지금 안 해주고 있다. 그리고 이미 그거는 어느 정도 충분히 해소가 됐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비자도 내줬고 이 C38 체류 자격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지금 와가지고 그 과거에 불법 체류했던 경력 때문에 지금 체류 자격을 G-1로 변경을 못 해주니 계절 근로를 못 한다 하는 거는 좀 지나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과거에 이 불법 체류한 그런 경력으로 인해서 이 계절 근로를 못하고 또 이렇게 거절당하신 분들이 좀 있으면은 그런 분들도 한번 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거는 우리가 법무부 쪽에 좀 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알고 또 이것도 하나의 건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내용이 좀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요, 이 다음 방송 내용, 5월 1일자 근로자의 날을 맞이해서, 참 중국동포 여성 근로자의 이 산업재해 사망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죠. 그래서 그거를 전해드렸고,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고, 정말 안타까움의 포도를 같이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많이 또 애도를 표해 주셨습니다. 그 유가족이 오늘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진행된 상황들을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요. 유족분들은 이렇게 동포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이렇게 또
애도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함을 표현을 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되어서요. 정말 지금 장례도 좀 못 치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보니까는 이 사망 원인을 정확하게 지금 아직까지 규명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복잡한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시 사실 확인 그런 사망 원인 뭐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조사를 통해서라든가 뭐 또 이런 걸 통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쭉 진행되는 거를 여러분들도 필요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5월 1일 그 박노자 오설대 교수, 외국인 출신 교수죠. 이제 한국은 동포들을 차별하는 나라. 이 방송을 보시고 동포 여러분들도 이런저런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정말 이 한국 사회가 지금 여러 가지로 복잡해지고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복잡해지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미국하고 중국과의 어떤 그런 뭐 경쟁이랄까요? 이런 구도 속에서 이 한국 사회가 더 이렇게 좀 복잡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부 이 한국인들이 이 극성적으로 이 조선족 동포에 대해서 이렇게 좀 혐오 표현도 하고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그게 절대 다수는 아닙니다. 극히 일부가 그런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이 동포에 대한 인식 개선 또 이거는 계속 꾸준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하루아침에 이런 인식이 개선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 동포 정책을 하는 이 정부 기관에서의 어쨌든 인식 전환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법무부에서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부당한 부분이 있거나 또 이렇게 현실과 좀 동떨어진 그런 정책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동포 여러분들께서는 그 정책을 잘 따라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렇게 하면서 비현실적이고 부당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또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거기에 대해서 정책 또 건의를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렇게 유튜브 방송이 뭐 이렇게 코로나19에 함께 여러 명이 이렇게 모여서 뭐 이렇게 같이 집단 행동을 하기도 쉽지 않은 이런 때인데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그래도 실시간 또 이렇게 의견을 주고받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되어주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한 이거를 활용을 해서요 우리가 어쨌든 동포 여러분들의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기에 함께 잘 극복해 나가고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의 동포에 대한 이미지 개선 그리고 동포 정책이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가 다 같이 힘을 모으고요. 그리고 동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따뜻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이렇게 혐오하거나 뭐 차별한 사람들이 절대 다수가 아니고 아주 극소수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면서 정말 우리 동포 함께 하려고 하는 우리 한국인들이 더 많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생활하시면서 주변에 함께 일을 하시거나 또 주변에 함께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 상당히 이해심이 많이 있는 분들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5월달 가정의 달인데요. 정말 여러분들 또 부모님 또 자녀 또 이웃 정말 또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 서로 한번 뒤돌아보는 그런 따뜻한 5월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 신문대표 편집장 김명필이었습니다.